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6일 금요일 아침 9시 5분입니다. 자, 미국은 한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올랐고요. 근데 일단은 재료는 다 소진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3거래일, 4거래일 주식시장이 폭등할 수 있었던 때는 FOMC와 미국 대선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그걸 재료로 삼아서 상승을 했는데 어젯밤에 이제 재료가 다 떨어진 셈이 되거든요. 어젯밤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소한 상승하던 놈이 멈춰서 여기서 더 갈지 말지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제 많이 올랐죠. S&P 뭐 1.9%, 나스닥 2.5% 올랐습니다. 뭐 전 종목 다 올랐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올라서 상승 종목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고 아무튼 아주 뭐 정상적으로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뭐 하락하고 이러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적인 흐름이 그런 겁니다. 글로벌적인 흐름이 위험 자산들이 다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몇 달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무슨 흐름이었냐면 요 박스권 내에서 대선 직전에는 넥라인을 지지하나 안 하나 전 세계 위험 자산들이 다 여기를 테스트했다면은 이번에는 전 세계 위험 자산들이 다 여기를 테스트한 거죠. 다 지금 여기를 테스트 진행 중인 거죠. 현재로서. 그래서 안전자산은 어떻게 된다? 이건 위험자산 모습이고 안전자산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이런 모양이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선 직전에 위험자산이 이렇게 넘어갈랑 말랑 그 위험자산이 죽을랑 말랑 했던 자리에 안전자산은 여기 있었죠. 달러는 여기 있었던 거고 다시 위험자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안전자산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달러는 여기 밑에서 비리비리 기어가고 있다. 요게 지금 현재 큰 시장의 흐름입니다. 대선과 FOMC라는 큰 회의, 큰 재료들이 있으니까 전 세계 위험 자산들이 전 세계 투자와 관련된 이런 자산군들이 지금까지 각계 전투를 했다면 이제는 다 같이 그 발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발맞추기가 굉장히 진행돼서 뭐 이렇게 끝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해봐야 될 건 혹시나 위험 자산이 눌림 줬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위험 자산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밑으로 더 꼬꾸라지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맞고 내려오면서 이제 삼산 요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자빠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게 열린 두 가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에 말씀을 드린 게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주식 들고 있는 사람도 이건 불안하고 이거는 인버스 들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일단은 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 자리가 아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고려해서 어젯밤에 드린 거예요. 자, 아무튼 어젯밤에 파월의장이 연설을 했고요. 그래서 파월의장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쌓여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어쨌든 어젯밤에 별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이제 금리 동결하고요. 경제활동은 여전히 저조하다. 공중보건위기가 경제와 고용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했고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블루웨이브가 무산됨에 따라서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니 아무튼 파월 의장 아저씨도 상당히 이제 그 등에서 땀이 좀 나긴 날 겁니다. 아무튼 파월 의장 아저씨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이 이제 그 이분도 정치적 중립성 뭐 이런 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서 대선 기간에는 말을 아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냥 조용히 금리나 동결시키고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뭐 이런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소송 이야기는 다 아시는 거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은 뭐 제가 그 밤에 영상을 녹화했던 그 시간이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그림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 녹화하던 밤 9시 12시간 전에서 그냥 조금 더 봉의 길이가 올라와 있다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어젯밤하고 어쨌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그런 모습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키 맞추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코스피도 이 머리 턱 끝까지 여기쯤에서 놀고 있는 거고 그 미국은 요 눈썹쯤에서 놀고 있다가 어젯밤에 이제 요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죠. 이제 키 맞추기가 전반적으로 다 된 상태다. 근데 문제는 여기 요만큼 요거 머리 요만큼 남은 거 이걸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일단 전부 다 여기까지 도달은 해놨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시장 세력분들이 어디로 가시겠다 말씀을 아직 안 하시니까 일단 지금은 그래서 기다려 볼 때다라는 거고, 아무튼 바싹바싹 갖다 붙어 있는 자리죠. 제가 뭐 굳이 뭐 비유를 드렸으니까 굳이 뭐 더 이상 자세하게 할 얘기 없죠.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 와 있다.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 와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 어제 일단 지수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아마 도지 형태로 이렇게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 형태, 시가와 종가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일종의 그 어떤 지지력을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실제로 시장의 변동성이, 시장이 요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요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죠.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풋옵션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죽었다, 변동성 지수가 죽었다라고 어제 그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젯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요 11월 4일날 요 변동성 지수가 폭락했던 게 어제 한국이 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한국의 풋옵션이 한 60%쯤 박살났죠. 60%. 굉장히 많이 박살난 거라고요. 60%좀 박살나고, 60%좀 박살났던 게 그러니까 미국은 11월 4일날 했던 일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60%좀 박살나고 남보다 그 다음날 최소한 이렇게 쉬어가기라도 한다. 최소한 쉬기라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일단 이런 도치 형태가 나왔다는 거, 이런 옵션이나 파생상품 쪽에서 이런 도치 형태가 나왔다는 거는 뭐 일반 주식시장에서 도치 나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옵션 시장에서 뭐 이런 모습들, 도치 형태로 이렇게 봉을 쭈루시 옆으로 몇 개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은 주의해서 보긴 보자.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뭐 S&P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라든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 자리에 왔기 때문에도 지금 이제 변동성 지수가 더 이상 풋옵션이 죽지 않고 일단 도치 형태로 보이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아무튼 다양한 이유에서 지금은 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여기까지 물이 찬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만큼 넘어갈 수 있을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할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넥라인에서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그 어느 때와도 다르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움직임이죠.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박스권 안에서 3달 동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기간이 몇 거래일이었어요. 한 2달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8월 초, 9월 한 달이네요. 한 달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됐다? 여기도 최소한 한 달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도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2주 정도 올라온 거고. 근데 이번에 뭐다? 지난번 한 달, 이번에 뭐 2주. 근데 이제는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다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한 이야기. 다만 이제 이것도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가 있는 게, 자, 만약에 다음번에 얘가 이런 패턴으로 해서 여기서 적당히 눌림 주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다음번에도 굉장히 무서운 폭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3, 4거래일 만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 패턴을 잘 봐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요 모양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 차트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여기서 3, 4거래일 만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요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눌림 주고 적당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것도 비이성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보시면 거의 한 달 가까이 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한 달 가까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르면 올라가더라도 다음번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느긋하게 한 달 걸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시장에 작용하는 이 새로운 힘이 어떤 대선과 FOMC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 시장을 탁 들어올렸는데, 이 힘이 지금 굉장히 강한 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눌림 주고 여기 저항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폭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올라봐야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저렇게 오르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고, 저렇게 오르는 거는 인버스를 잡을 또 절호의 찬스가, 진짜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찬스가 더욱더 다가오는 거라 뭐 차라리 기쁘기도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될지 아무튼 내려올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요렇게
4거래일 만에 올라갔던 흐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올라가면 뭐겠어요? 볼린저밴드 다 찍고 막 각종 지표들 다 과열되고 뭐 개인들도 달라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 대세 상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좀 아무튼 무리가 있다. 예.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변동성 지수 이야기 드렸고, 달러 인덱스 아까 이야기 드렸고, 그죠? 달러 인덱스 보시다시피 박스권 하단에 내려와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장으로 이제 한국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장 이야기는 다 일단 드린 거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 과정 중이다. 전 세계가 동조화돼서 키 맞추기 중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어제 미국 지수는 그래도 조금 더 이건 멈춘 게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변동성 지수 같은 건 일단 어젯밤에 최소한 폭락하다 멈췄는데 이게 이제 오늘 코스피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한국장 그래서 넘어갈 건데 다른 거 말씀 안 드린 거 특별한 거 없죠? 넘어갈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어젯밤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젯밤에 풋옵션 이야기 했잖아요. 어제 풋옵션이 60%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풋옵션이 죽었다라고 좀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뭐 6월 달에 이랬고 8월 달에 이랬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하루 쉴 가능성이 있다고요. 오늘 지가 올라봐야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르면 진짜 이건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상승 보시는 분들께. 오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쉬어간다.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장중에 다시 밀려 내려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제 옵션 얘기를 한 거는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또 선물이 3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뭐 풋옵션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기 낙폭 과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오늘 하루 정도는 최소한 주춤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뭐 드리려고 어젯밤에 풋옵션 얘기를 한 거고. 자, 어젯밤에 이제 미국이 또 폭등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 코스피의 어떤 건강 상태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고점이 200이란다. 저기 326인가 그렇죠? 전고점이 326인가 그런데 보시다시피 323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거운 저항. 물론 지금 넘어는 가고 있지만 이게 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비이성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숨겨져 있던 비이성들이 다시 나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어쨌든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눌림 줬다가 이것도 미국장처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300에서 325 325 부근까지 사실상 이제 5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 눌림 주고 가면은 5거래일 만에 30포인트 또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상승연차 목표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 힘들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음번에 이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산다면은 눌림 주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진짜 폭등이 나올 수 있다. 진짜 폭등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인버스를 잡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오른다고 해도 뭐 대세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오는구나. 진짜 더럽게 찔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환율을 봐도 그렇고 뭐 이런 점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결정적으로 주식이 너무 개인들이 많이 타고 비싸요. 뭐 단기 급등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 외에는 뭐 딱히 뭐 드릴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환율이 또 보시면은 원화가 또 이제 신저가를 또 쓰고 있는데 1123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것도 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내려와 봐야 이 지수 다이버전스만 나오고 다이버전스 뭐 여기는 예를 들면 RSI 같은 거 더 저점 낮아졌으면은 이번에도 박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잘 안 빠진다고요. 힘이 딸리는 겁니다. 힘이 딸리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박스권 하단에서 지켰죠, 어젯밤에. 근데 일단 원하는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아무튼 참 그래요. 이게 보이는 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기가 참 껄쩍지근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시장 난이도는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르니까 지금 오르니까 따라가서 뭐 주식으로 수익 낸다. 차라리 그게 진짜 제일 마음 편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면 벌어봐야 금방 다 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소한 지금 이제 뭐 주식 상승으로 벌더라도 지금 확실히 단기 급등이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현상 정도는 일단 베이스에 깔아놓고, 내가 지금 뭐 주식으로 뭐 수익이 나고 있더라도 이거 굉장히 가시방석 위를 걸어가면서 돈을 버는구나라는 정도를 인식하시면은 그건 이제 잘하시는 거고.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인버스 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할 날이에요.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뭐 자꾸 인버스를 사냐, 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뭐 턱끝까지 찼으니까 솔직히 한 번쯤 쉬어갈 때가 되지도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 들고 계신 분이고 뭐 인버스를 들고 계신 분이고 현금 들고 가만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 어쨌든 무슨 큰일이 일어날 직전이니까 뭐 이 정도 말씀 뭐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요즘 하여튼 저기 이격도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요즘에 차트에 이격도는 띄워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이격도하고 RSI하고, 사실 이제 시장이 뭐 이런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저는 별로 하책이라고 생각해요. 상책, 중책, 하책이 있다면 낮은 수준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튼 시장 상황이 워낙에 복잡하게 흘러가니까 어쩌면 제일 숫자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이런 보조지표 분석도 괜찮지 않을까. 잘만 사용하면 제법 괜찮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괜찮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격도. 제가 며칠 전에 환율 분석해 드렸듯이 이격도, 뭐 241선과의 이격도로 어떤 장기적인 지금 주식의 뭐 장기적인 자리를 지금 절대적으로 비싸냐, 절대적으로 싼 자리냐, 이런 거를 241선과의 이격도로 판단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21선과의 이격도를 해서 이 순간적인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잡아내고 RSI를 통해서 약간 이 지표에 보조적인 힘을 좀 더해준다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돌려봤는데 좀 제법 많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래서 해 보셨으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제법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딱딱 그 판단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머릿속을 비우고 그냥 편하게 지표를 쳐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아무튼 그 제가 지표를 몇 개 띄워놨는데 이격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란색 선이 선물이고요. 파란색 선이 241선인데 파란색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뭐 누리끼리 한 요 초록색 선이 있죠. 이 초록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으로 주식이 비싸냐 싸냐 이 정도를 판단하는 선인 것 같고요. 241선이 이격도, 241선이 이격도 보면서 지나치게 비싼 구간 여기 340대 2018년 1월, 그리고 다시 그 절대적인 고점대를 이번에 터치하고 밀린 거죠, 사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다이버전스 이런 게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다이버전스 계속 나오고요. 다이버전스 한 3번쯤 나오고 나서 결국 지수 꺾였거든요. 이런 점들. 241선 가지고 어쨌든 절대적인 자리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인버스를 잡는 타이밍 같은 거를 탐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21선과의 이격도 정도 보면서 순간적으로 21선과도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한번 질러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자리에 RSI가 뭐 과열권 70, 80을 넘어간다면 더욱더 신뢰도가 높겠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잡아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근거에 따르면 일단은 한국 선물은 지금 보시면 241선, 241 이격도 같은 거 이미 일단 피크는 찍은 상태고 지금 현재 다이버전스가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거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미친 척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일단 확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못 넘어가고 일단 꺾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잡을 타이밍이라면 보통 21선의 이격도가 102, 103 정도나 뭐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그 자리가 단기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아침에 102, 103 정도 터치했거든요. 21선 간의 이격도가.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격도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정도 자리에서 일단은 못 넘어갈 거면, 그러니까 오늘도 제법 뭐 지수 고점이나 이런 가능성이 좀 있긴 있다, 뭐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능성은 어쨌든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올라가면 그건 좀 비이성적일 그런 흐름이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어마어마한 뭔가 좀 비이성이 개입을 해야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분봉 같은 것들 보시면,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뭐 여러분들 아시죠? 뭐 RSI나 뭐 하여튼 뭘 봐도, 이격도를 봐도 RSI를 봐도 대부분 다 이제 과열권으로 올라와 있다. 볼린저 밴드도 뭐 찢어 넘어가려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뭐 패닉하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세요. 아무튼 오늘 내일,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다음 주 초반 정도, 다음 주, 그러니까 뭐 인버스를 어떤 잡을 근거가 생긴다면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나 나올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에 인버스 사라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아마 기다려 보면 뭐든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만기주고요. 옵션의 움직임들이 좀 날카로워질 수 있는 만기주고, 오늘은 아무튼 쉬어가기, 오늘은 최소한 상승이 하루 쉬어가야 되는 날이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